삼풍백화점은 1989년에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년이 흐른 뒤 1995년 4월 건물의 5층 남쪽 천장가에서 이미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균열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냥 5층에 있던 상품과 상점들을 밑에 층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어요. 1995년 5월 붕괴 한 달 전입니다. 건물 벽에 이 균열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자가 뭐야 건물 왜 이렇게 균열이 많이 나 하면서 5층의 일부를 폐쇄하고 토목공학자들을 불러서 야 이거 검사 좀 해봐 이거 건물 왜 이래 하고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듣습니다. 이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받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건물을 폐쇄하고 접근 금지령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영진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붕괴 당일 붕괴의 가능성을 눈치챈 경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붕괴 하루 전에 옥상에서 찍어진 사진입니다. 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바닥에 여러분 보시면 펀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펀칭이 건물에서 바닥하고 이 지판의 기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게를 이제 넘어서면서 바닥이 처지고 이 기둥 바닥은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처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 바닥은 점점 처지고 이 기둥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펀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뭐가 바닥이 내려가고 있고 여기 위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벌써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고 전날부터요. 그래서 5층에 이제 가장 그걸 가깝게 느낄 수 있는 5층에 일부 그 상점 운영자 분들은요. 이상하네. 오늘 좀 야 천장 좀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일부분이 약간 내려앉고 있는 것을 사실 이미 목격을 하셨어요. 사건 당일에 5층 식당가에 전주 비빔밥집 전문점에 있는 기둥과 상판 사이에 약 10cm 정도 되는 균열이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거는 어느 순간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뽕 하고 붕괴된 게 아니라 이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건물 관리자 또한 이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붕괴 당일에 식당가는 폐쇄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균열이 있으면서 이 균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 막 금이 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손님을 받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게 해요. 그러다니까 거기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귀중품 판매 매장들의 이제 물품들이 저층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5층에는 이제 식당가가 있었는데요. 그 식당가 말고도 왜 여러분 왜 그 백화점 댁이 가면은 그리고 상품권 판매점 있잖아요. 이제 그 상품권 판매점도 1층 로비로 이동을 했고요. 자, 정말 사람들은 몰랐던 걸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5시간 전에 이미 5층에서 큰 소음이 몇 차례 들려왔어요. 이 소음은 옥상의 에어컨의 진동 때문으로 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사실 이 옥상에서 이 에어컨 진동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충격이 됐잖아요. 사실 그 충격이 이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을 고객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이거 왜 이러냐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냐고. 그리고 백화점 시설 과장이 이 불안한 조짐을 눈치챘어요. 왜냐면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 당일 오후부터는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켰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에어컨이 가동하게 돼요. 근데 에어컨이 옥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하게 되면서 이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이 이미 흔들거리고 균열이 나고 있는 이 건물들을 더 불안하게 하니까 야 그럼 에어컨 일단 꺼 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건물은 부서지고 있는데 에어컨 끄래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 백화점의 최고 결정권자인 이준 회장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그래서 회장님 지금 즉각 고객들 대피시켜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준 회장은 생각한 거죠. 이준 회장은 경제적인 피해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 힘들게 지어서 6년밖에 안 된 백화점이야.
근데 벌건 대낮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 쫓아내면 언론은 날 얼마나 씹어대겠어? 그리고 건물 붕괴 안 되면 나는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야 돼?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이 고객들을 대피시키자라는 제안에 완전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경영진들도 이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오후 5시가 됐어요. 이젠 4층의 천장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직원들이 고객이 4층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위험과 위기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백화점 붕괴 52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고객들을 시끌벅적해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긴 1,5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5시 40분이 됐습니다. 건물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걸 시설 관리자가 이준 회장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준 회장과 이 관계된 임원진들은 도주합니다. 도피했어요. 물론 이때도 백화점 고객들을 대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7분 전에 점점 이제 고객들도 무언가가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막 부서지고 막 내려오고요. 그리고 사건 시간 오후 5시 50분이 되어서야 비상벨이 울렸고 고객 대피하라고 이야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붕괴는 7분 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은 붕괴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7분 전에 대피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큰 건물에서 1,500명이 7분 안에 어떻게 대피합니까? 건물에 A동과 B동이 있는데요. 남쪽 A동의 옥상이 무너져요. 그 옥상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크니까 백화점을 다 차갑게 하려면 에어컨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4층, 3층, 2층, 1층까지 주주주주쭉 도미노처럼 쭉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실외기가 떨어지면서 20초 안에 지하 4층까지 완전히 봉쇄됐어요. 안에 있던 1,500명의 고객과 종업원들은 대부분 A동의 붕괴와 함께 그대로 매몰되거나 사망했거나 다쳤고요. 그 중에 일부만 건물이 내려앉는 도중에 겨우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에어컨이 중간에 꺼졌잖아요. 왜냐면 에어컨 진동 때문에 건물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되게 이제 요즘 더운 날씨잖아요. 22년 전에 6월에도 더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사람들이 너무 이 백화점 왜 이렇게 더워요 하면서 사실 이미 백화점 안이 막 후끈 달아올랐고 발생 사건 직전에 너무 더워서 많은 고객들이 사실 쇼핑을 그만두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뉴스 잠깐 보실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장의 기자 말로도 그 무너진 가스 폭발에 의한 냉방 장치와 관련된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스 폭발로. 현재 그 참혹한 사고가 난 이 삼풍백화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백화점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B동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백화점의 한쪽 벽면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시간 현재 소방차 20여 대와 응급차 20여 대가 출동해서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저쪽 무너진 부분의 건물성이 몇 년 있죠? 저 하나요? 지금 한 모지선 한 40몇 가량 있을걸요? 지하요. 1층이요. 1층. 천장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장이 가라앉으니까 폭발물이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뭐 폭발을 부린지는. 폭발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당시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네? 당시 상황이 탕 소리가 나가지고 뛰어들어와 보니까 막 연기 막 날라오면서 들어와 보니까 막 피 묻어가지고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조 항공 차량으로 처음에 나온 사람들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 계속 지금 구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천장하고 천장 사이에 깔린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그리고 저 안쪽으로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될 거예요. 분해자가 네. 많아요? 아니요, 애기하고 아까 계속 끌어냈거든요. 예. 직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직원들하고 일반 모르겠어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니 밖에서 있다 구조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가스 터진 겁니까? 소리 들으셨어요? 하여튼 꽝소리하고 같이 깡소리와 함께 나면서 사람 나오면서 막 연기가 일로 바깥으로 뛰쳐나왔으니까. 연기가 걸로 봐서 그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옥상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이때 당시는 방금 사건이 그런 발생하고서 소식에 얼마 되지 따르면,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후에 왜 무너졌느냐에 대한 삼풍백화점 추측이 계속 이제 건너편까지 뉴스를 오늘 통해서 가스 보도가 냄새가 됐었죠. 심하게 났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따르면은 5층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종업원들이 갑자기 상품을 아래로 급히 옮기는 그런 옮기면서 고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그 백화점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5층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그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봐서 폭발과 함께 그 하중을 이기지 못했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 붕괴의 원인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삼풍백화점은 건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여기에 백화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상가를 만들 계획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계가 되다가 도중에 야 그 백화점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설계도까지 이렇게 다 엎어야 하죠. 하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은 사실 그 서초구에 아름다운 외관하고 그리고 웅장한 규모로 서 있었는데 실상은 상당한 부실 건물이었다고 해요. 훗날에 외국 건축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따위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었냐는 그 사실조차에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원래라면 1년 안에도 무너져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고 원인에 앞서서 이 백화점 부지는 원래 주거용 건물만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풍에서는 단지를 허물고 삼풍 아파트와 함께 이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무리하게 하게 된 거죠. 부실 공사락에 앞서서 이제 뇌물을 주고 여기 우리 좀 지을게 한 거예요. 때문에 부실 공사가 붕괴 원인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엔 이 허약한 집안 때문에 붕괴됐을 거라는 견해가 많이 있었어요. 원래 삼풍백화점은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맡기로 되어 있었대요. 최초 공사가요. 근데 거의 이제 완공이 이제 막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면서 이준 회장이 와가지고 야야야 이거 백화점 바꿔야 돼 그러면서 원래 4층짜리인데 야 1층 더 올려 한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건물이 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시공사인 우성건설이 아 이게 뭐냐 이렇게 주먹구구가 뭐냐 이 4층 건물 도면도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지금 지으면 이건 안 된다 해서 이게 붕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준 회장이 우성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삼풍백화점의 그 삼풍 계열인 삼풍건설 사업이 결국 이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당시에 다시 건설을 맡게 됐죠. 그런데 사실 백화점 같은 이런 복합적인 그 건물 구조에는요, 그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일단 증축시켜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상가가 들어오게 해 하고 너무 이제 이익 추구만 했던 게 아마 이 붕괴의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삼풍백화점이 바닥이 직접 이 바닥을 통해서 구조에 있는 기둥으로 무게를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설계상으로는 기둥과 위층 바닥 사이에 무게 전달을 보조하는 지판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 철근하고 기둥 철근을 잘 연결을 시켜야 돼. 근데 지판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받침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기본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종이로 아니 목재로
뭔가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튼튼한 받침대가 그냥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어떤 기둥은 지판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바닥과 기둥의 철근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더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 건물이요, 되게, 아니 요즘 같은 기술에는요,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5층에서 4층이 영향을 주면 4층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건물이 밑에 있는 건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건물은 허무하게 후두두두두 무너졌느냐 하고 봤더니, 원래요, 바닥 쪽 끈에 이 철근을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4층에 있는 사람들이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이 연속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기역자로 꺾여 있는 철근의 끝부분이 일종의 갈고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기둥이나 벽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른 철근을 잡아채서 버티는 작용이래요. 저도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이거는 뭐 건축학적인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주주주주 연속 붕괴를 막는 거죠. 그런데 삼풍백화점에선 그런 철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쇄적으로 쭉 무너진 거예요. 이 철근의 끝부분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층은 이제 추가적으로 증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여기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지으려고 했대요. 바닥이 좀 가벼우니까. 바닥의 무게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5층에다가 1, 2, 3, 4층 다 지어놓고 5층 하나 더 지었는데 여기다 엄청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무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여기다 깔려고 했어요. 근데 경영진들이 보니까 이건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야, 그러지 말고 대형 음식점을 위에다가 유치하자. 백화점 왜 위에 가면은 좋은 음식점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 음식점을 유치를 하자. 근데 식당가 특성상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고 주방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게감이 또 5층에 또 실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식당에 각종 여러 가지 뭐 책상, 걸상, 의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중, 5층 밑에 하중의 부담이 많아진 것도 맞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뭐 식당 뭐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건물 6층, 7층에 백화점 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경영진이 한국인은 밥을 앉아서 오래 먹기 때문에 바닥에 온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5층에다가 온돌 난방 시설까지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온돌에다가 난방 장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난방이 히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 깔아야 되잖아. 그럼 이 중량만 해도 건물 3층 정도를 쌓는 그런 엄청난 하중이 이 위에 가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공사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근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철근 2개 써야 되는데 하나 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철근을 받쳐야 되는 받침대 없어. 연속 붕괴 막기 위한 철근 없어. 게다가 증축한 불법 증축한 5층에다가는 무게 높은 거 많은 거 올려놔. 여러 가지 문제였던 거죠. 자, 실제로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백화점들의 푸드코트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바꾸게 됐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있어요. 이 건물 붕괴를 가속화시킨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붕괴하기 1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2층에다가 삼풍문고라는 이름의 서점을 들여놓습니다. 당연히 책은 무게가 엄청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2층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책을 주주주주 쌓아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건물 자체가 또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기술에서, 아니 백화점에 서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식당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근데 치명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치명타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에어컨들이었어요. 삼풍백화점에 에어컨 냉각탑이 있습니다. 이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백화점 옥상 동쪽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냉각탑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바로 옆에 삼풍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냉각기가 도니까 막 그 아파트 주민들이 뭐 나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이 냉각탑을,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동쪽에 있는 이 냉각탑을 다른 쪽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냉각탑 3개가 합쳐진 무게가 36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냉각수를 채우면 무려 87톤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게다가 불법으로 증축된 5층이, 이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무게의 4배가 넘는 치수예요. 그래서 이 냉각탑을 옮기는 게 시발점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진들이 냉각탑을 옮긴 방법이 뭐였느냐? 이 정도의 하중이면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뭐 건축학도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5층 위에 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원래 옮기려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대형 크레인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크레인 걸어가지고 공중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그런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크레인을 다 동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경영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냉각탑 밑에다가 롤러를 설치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야 반대쪽으로 밀어 하고, 야 백화점 저쪽 남쪽으로 밀어라 이러고 쭉 밀고 간 거예요. 뭐 1톤 2톤의 급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동안 전체적인 옥상 바닥과 지지 구조물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옥상이 불안정하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5층 구조물에 와가지고 에어컨이 결국 5층 옥상에서 부서지면서 4층으로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젠 궁금해집니다. 이 사건, 삼풍백화점의 경영진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준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사건은요, 당시에 정말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죠.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건물 붕괴 조짐도 있었고 고객들을 대피시킬 시간 또한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묵살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였어요. 결국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는 붕괴 사건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 이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고요.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고 이 설계 변경을 해준 서초구청층이 있었거든요. 서초구청장 이충우 씨와 황철민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 원 정도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근데 원래는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 6개월이라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고의 살인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 여부를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설부장이었어요. 외부에다 가가지고 이거 붕괴 위험이 있는지 검사 받아서 알고 있었던 거, 경영진한테 말했던 거 그 사람이고, 대피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게 시설부장이었는데 시설부장이 사망했어요. 이분이 사망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밝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준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7년 6개월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그거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당시의 원칙하에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고 해요. 그는 2003년 4월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벌금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났고 여기에 대한 손해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이준 일가의 벌금이 매우 강했죠. 사망자가 몇 명인데요. 막 여론의 질타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추징금 플러스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전 재산을 이준 일가가 서울시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모든 일을
서울시에다가 일임을 하게 돼요. 일임을 하는 건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었던 이 씨 집안이 전 재산을 갖다 줬지만 손해배상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 금액을 누가 떠안았을까요? 서울시가 떠안게 되죠. 결과적으로는요, 사망자 1인당 3억 8천만 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상금 총액이 3,300억 원. 그래서 이제 전 재산 이렇게 다 긁어 모았잖아요. 그리고 금융권의 부채 다 탕감하고 상품그룹 다 정리해가지고 나온 자산이 그래도 다행인 게 3천억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이었죠. 그래서 보상액의 3천액은 다 이걸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 그 결손액을 정부가 서울시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 서울시 그거 저희 세금 아닌가요? 저희가 세금 낸 걸로 그게 돈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3천억 원은 배상금이 나갔지만 일부의 금액은 국민들이 책임을 떠맡은 게 아닌가라는 비난이 일었었죠. 이 사건 이후로 1996년대 대기업이라고 불렸던 삼풍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요. 그런데 후폭풍이 있었어요. 그냥 얘네만 망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삼풍 그룹하고 연관이 되어 있던 1,1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처리가 되면서, 사실 그들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삼풍 또는 삼풍과 관련된 직원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질타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고 피해자라는 의식까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 시선에 굉장히 또 이분들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1997년 우리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고 또는 부도가 나고 회생하려고 했지만 회생이 힘든 거예요.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건 한국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고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그 건물에 있었던 1,500명만이 피해자는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의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또 생활고에 당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은 너무 이 사건을 사실 저도 그냥 삼풍백화점 무너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안을 들여다볼수록 막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오늘은 매끄러운 진행보다는 그냥 제 감정을 좀 숨길 수 없었던 진행이어서 제가 막 말도 막 더듬고 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 붕괴 사고는요, 우리 역사상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주 6월 29일은요, 이 대참사가 일어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사파를 통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재짚어 봄으로써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임을 여러분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